주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2012년 봄에 후보자는 MBC에서 어떤 직책이셨죠? 2012년에 초기에는 홍보국장, 4월부터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네, 후보자가 4월, 그러니까 후보 본부장 하실 때 이동하면서 보도국장과 전화를 합니다. 여러모리를 하자 이동관과 함께 그러니까 전 본부장과 이동관과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보도국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위키트리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에게 보고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쵸. 하도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에도 업무상 골프를 치셨더라고요. 맞죠? 예, 남촌 CC에서 2012년도 봄에 앞 통화에서 등장한 본부장, 보도국장, 이동관 그리고 후보자 이렇게 4명이서 함께 골프를 쳤죠? 이동관 전 위원장님은 제가 그 당시에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네, 그 제보에 당시에 의하면 그날 보지 하필이면 않았습니다. 의외로 이동관 전 본부장은 의외로 소나타 차량을 타고 와서 클럽하우스와는 멀리 주차장 끝쪽에 차를 대셨다고 합니다. 이분들하고 당시에 2012년 봄에 자주 만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청 인근 중식당 2층에 있는 곳에서 만났다고 하시네요. 이때도 이동관과 여론몰이 관련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MBC는 위키트리와 여론몰이 계약을 2012년 5월 달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네, 제보자가 왜 제보를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경영진이 도대체 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면서 여론 조작하는데 돈을 쓸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했더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는 다시 확인해서 후보자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동관과 중식당 제보에 의하면 이동관과 중식당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나마 배운 게 언론장악 고리의 시작인 이동관의 버릇을 배웠다는 것인데요. 제보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은 쏙쏙 들어갔나 싶고요. 이 때문에 낙하산 범법자인데다가 본인의 삶의 전체를 주말이고 새벽이고 공무라고 껌껌이 법카 쓴 걸 업무라고 하는 공직자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서류 탈락 수준의 후보자가 왜 앉아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이 청문회의 결과와 다른 데를 보시네요. 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즐겁게 앉아 계시고 결국 제3의 이동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광기, 그래서 그 광기를 실현할 꼭두각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운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고 버려질 이진숙이라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면 국회는 떠들어라. 나는 임명된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순간을 끝까지 수치스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BC는 잘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민규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늘 한 분이 빠지면 다시 채워드리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데요. 예, 김현 위원 네.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드리세요. 제가 모든 게 업무다, 업무 카드를 쓰는 것이 업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직무 공간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리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참 유효상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됩니다. PPT. 근데 공교롭게 또 그때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캠프에서 원하지 않은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나가서 이진숙 언론노조 무소불위의 권력 누려 이 내용 때문에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잘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기자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기자 출신이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윤석열 캠프에 언론특보로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잘렸는데 이유를 모르다니요. 언론인이시잖아요. 취재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잘리니까 잘렸나 보다. 근데 다시 들어오셨죠? 다시 들어오셨죠? 예, 얼마 만에 들어오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인인데 가장 자랑스럽게 본인의 그 족적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언론인인데 언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걸 취재의 기본으로 삼고 해온 걸로 저는 알거든요. 기자라면. 근데 복귀되는데 누가 추천하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까? 답변 거부하시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복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린 거는 모르겠다. 그죠? 페이스북 때문에 잘렸다고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다는 거고 왜 잘렸는지. 근데 복귀를 했잖아요. 그 뒤에. 근데 예, 어떤 연유로 복귀가 됐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하려면 이런 거 다 뒤져진다는 거 아시는데 모른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 세기도 힘들다. 후보자 망원 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입니다. 자연인이라 외계하고 뭐 반은 공직이라고 그러는데 2024년 7월 6일자에 전영준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예, 이분이 그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부터 교체하겠다고 돼 있어요. 현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100% 확실하고 다시 복귀해 MBC 사장 등 교체하고 방송 개혁 시작하면 된다. 이거 좋아요 이거 공유하셨어요. 그죠? 이 신분은 언제 때죠? 자연인입니다. 2024년 7월 6일인데 그럼 내정자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가 언제죠? 7월 4일입니다. 반은 자연인이고 반은 공인인데요. 그러면 자연인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또 답변은 또 왜 하세요? 다른 거는 안 하시면서 이건 또 왜 얘기하세요? 자연인이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부터 교체하겠다.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 글 자체가 지금 잘 보이지를 않아서 좀 봐야지 이거 안 답변을 보셨어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유해놓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공유하십니까? 몇 개를 공유했는데 제가 여러 번 물었잖아요. 일단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제 시간을 자꾸 뺏지 마시고요. 2번 질문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 그렇게 한 번에 못 알아들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과 절차에 혼자 사겠습니까? 둘이 사겠습니까? 라고 혼자는 물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둘이 삽니까? 둘은 둘이서. 가능합니다. 예, 둘이서 그러면 의결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용산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용산의 지시대로 방통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둘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네. 2명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재척 사유로 저기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이 지금 재척 사유가 있거든요. MBC 출신으로 MBC 이전에도 아니 송도균 그렇게 들어보세요. 이전에도 방송계에서 오신 분들은 많았습니다. 송도균, 김석진, 안형환 이런 분들이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최영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차례입니까?
예, 우선에 지금 책상에 와 있는 내용 증명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배포한 겁니까? 어제 나갔다고요? 아 정말. 그런데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간사님.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그 불필요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에서 2명의 법에 정한 대로 아예 그러면은 왜 방송통신위 조직법 체계법인가 뭐 그걸 할 때 민주당이 5명을 다 임명한다 뭐 이렇게 법을 바꾸시면은 합리적인데 뭘 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2명은 추천하지 않고